박여사예요. 여러분, 제가 헤어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짧게 잘라보는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김혜수...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이혼 사건에서 조정조서, 그리고 화해공고 결정, 그리고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조서와 화해공고 결정,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문은 사건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화해공고 결정문과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문은 이름은 다르지만 거의 99%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문은 조정기일에 조정위원들이 내리는 결정문이고요. 화해공고 결정문은 판사님이 내리는 결정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사건에서 조정 전취주의라고 해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기일이라는 거를 잡아서 서로 조정이나 합의를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너무 극심하게 대립이 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다시 소송으로 가서 변론기일을 거쳐서 판결문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조정위원들이 봤을 때 서로 의견이 일치하진 않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합의를 해볼 만하다, 조정을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문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문을 받고 당사자들이 2주 안에 그래 이 정도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성달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 결정문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문을 받고 어느 한쪽이라도 이 결정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이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문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상간자한테 이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죠. 하지만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도 어느 정도 양보해서 1,0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사건이에요. 화해공고 결정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측이든 상대방 측이든 서로 합의안을 만들어서 판사님께 이러한 내용으로 화해공고 결정문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도 서로 조금씩 양보가 필요합니다. 양측이 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편인데요. 어느 정도 사건이 진행되다가 재산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리고 양육권 다툼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양측 변호사들이 자신의 의뢰인들을 서로 이제 납득시킨 후에 합의안을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합의안을 재판부에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화해공고 결정문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공고 결정문은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는 합의안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이 된 사안이었어요. 양육비 지급이라든지 면접 교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판사님한테 화해공고 결정문을 요청드려서 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판사님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판결문에는 판사 본인이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대해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양측에서 주장한 그런 서면들을 쭉 검토해봐야 되고요. 꼼꼼히 살펴서 판결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 서로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이런 합의안으로 화해공 결정문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판사님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바로 화해공고 결정문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래 사건도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빨리 끝내자 싶어가지고 동의를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 화해공 결정문을 받아보면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거 더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한쪽이 또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또 무산이 돼서 다시 변론기를 열고, 다시 소송으로 진행이 돼서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송달받고 2주가 지나면 이 결정문도 확정이 되고, 똑같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정조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데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조정기일에 나가서 합의를 하는 건데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조정조서는 2주간의 기한이 없습니다. 조정조서는 그날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이 돼서 조정조서가 바로 작성이 되면 2주간의 시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확정이 됩니다. 도로 물릴 수가 없어요. 조정조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조항이라고 해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물릴 수가 없다고 했죠. 끝입니다. 땅땅땅. 조정조서 그리고 하위공고 결정문,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문 모두 판결문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 바로 이유라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눈치채셨나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조정조서나 하위공고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면 너무 좋으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협의 이혼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협의서를 작성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더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조서나 화해공고 결정문 같은 걸로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당사자들끼리 협의하기 전에 꼭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야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